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BTN 지대방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잘 계셨죠? 네, 덕분에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지대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합니다. 네, 네. 정말 오래간만에 BTN에 와서 너무 반갑고 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단에서 명장, 사찰 음식 명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2016년에 선재 스님이 먼저 명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진관사의 개호 스님이 2017년에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19년에는 정문 스님하고 대한 스님이 되셨고, 그리고 네 번째 사찰 음식 명장이 우리 우간 스님이 되셨어요. 네, 조금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장 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제 이번에 제가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네. 정관 스님하고 두 분이 받으셨군요. 함께 네. 같이 유축을 받았고요. 투관이 받으셨네. 네. 예, 안 그래도 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정관, 우관. 네, 네, 네. 네. 아우 잘하셨네요. 네. 어쨌든 이제 선배 스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네. 하시고 또 종단에서 네. 사찰 음식을 통해 포교와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네. 이런 명장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걸 네.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책임감을 전수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로 네.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장이 되셔서 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2018년이죠. 이 미국에서 영문 번역본으로 출간된 이 우간스님의 사찰 음식 요리책. 야, 이거 영어로 내가 겨우 읽었네. 우간스 코리안 템플 푸드. 정확하죠? 네. 네네네. 이 책이 미국 독립출판협회가 선정한 벤자민 플랭클린 어워드 요리책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한국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위상이 참 많이 높아졌다. 국제적으로 격을 많이 높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상 받으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이제 정말 뜻하지 못한 네. 제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상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네. 저의 첫 마음은 네. 아직도 세상이 아름답구나. 네. 정말 그 책을 제가 작업을 할 때 추운 겨울에 혼자 방에서 이 손이 시릴 정도의 그런 네. 차가운 온도 속에서 이 타이핑을 하면서 정말 이 한국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네. 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레시피를 외국인에게 소개를 했다라는 네. 그러한 계획 아래 이 타이핑을 하는데 쉽질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또 사찰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정과 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네. 글을 썼는데 그게 저 건너에 눈 파란 네. 그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네, 평가가 됐다는 게. 예, 그거를 네. 알아봐줬다라는 게 네. 정말 기뻤고 네. 그래서 보람이 있었고 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느꼈고 네. 이제 또 하나는 그 해마다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네. 책들을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네.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 어워드를 주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 이제 아마존에 전 네. 세계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네. 책을 통해서 제가 독일에 네. 독일하고 프랑스 공영방송인 아르테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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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그 책을 보고 네. 그 영문책을 보고 연락이 온 연락이 거예요. 왔어요? 네. 대단합니다. 그 다큐를 좀 찍자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찰 음식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인 거예요. 네. 그게 1시간짜리. 네. 그래가지고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 작년에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그렇게 극중한 상태에서도 네. 거의 3주 정도를 네. 와가지고 저를 팔로우하면서 네. 그 다큐를 찍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올해 원래는 정규 방송 네. 52분짜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그렇죠.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지금 32분짜리 숏 버전으로 먼저 지금 방송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조금 계속
그 편집 중이어서 네. 이제 52분짜리가 이제 차후에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람이 있는 네. 어쨌든 한국 사찰 음식을 유럽 전역에 알리게 되는 알릴 계기가 수 되었습니다.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총무원장 원행스님께서도 그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더 유명하니까 우리 해외에서의 한국 사찰 음식 포교에 신경을 써달라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K-팝에 이어서 한국의 사찰 음식으로 또 한 번의 이 세계적인 한류 바람이 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도 네. 정말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외국에 제가 지금 뭐 미국에 매년 네. 그 17년도, 18년도, 19년도 매년 갔었고 또 유럽에 뭐 스페인, 헝가리, 영국 다 다녔는데 점점점 이렇게 그들의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운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그 K-팝 네. 그런 K-뷰티에 이어서 K-푸드의 네. 그 대표가 네. 한국 사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저희가 실제로 그 뭐 2010년도에 종단에서 네. 그 한국 사찰 음식을 가지고 뉴욕에 가서 또 그런 페스티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시발점이 되었고 네. 그걸 계기로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맞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뭐 네. 거의 요금 표현하자면 저희조차도 네. 좀 스타급으로 네. 그렇게 그들이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보람이 있고 네. 아주 즐겁고 네. 또 그들과 소통을 할 때 그 한국 사찰 음식이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서 한다라는 게 네. 참 뿌듯하죠. 아, 뿌듯하죠. 네. 우리 그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사찰 음식으로 또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죠. 이 한국과 벨기에 수교가 120주년을 네.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련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국의 사찰 음식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된 재료가 뭐 모두 다 소진될 정도로 아주 현지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네. 들었는데 그 현지의 반응 좀 들려주세요. 그것도 사실 이제 같은 네. 일맥이 상통하는 네. 일관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수교 120주년 네. 기념 행사인데 그 벨기에 그 브뤼셀에는 네. 그 EU 연합 그리고 네. 나토 국제 그 기구가 있는 그렇죠. 그 외교단 그리고 현지에 있는 외교관들이 네. 초청이 되었어요. 약 500여 명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행사가 100여 명 대상이 1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앞두고 뭐 그 일주일 전부터 계속 네. 그들로부터 직접 네. 나도 참석하고 싶다라고. 네.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 스님 이거 어떻게 계속 하면 좋은가? 100명에서 200명, 300명 5배로 늘었는데. 와. 그래서 정말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네.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말 그 EU 연합, 나토 국제 그 기관에 있는 네. 대사관들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그 외교관들이 참석을 하겠다고 네. 하는 그런 반응이 네. 엄청나잖아요. 와. 그러면 우리는 그런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무조건 네. 맞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무조건 해보자. 그래서 시장을 3번을 갔어요. 와. 말하자면 그 전날 2번 네. 아침까지. 와. 그렇게 해서 500명이 넘은 네. 한 60명 정도였는데 네. 그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말 나중에 어떤 그 가든에서 네. 그 행사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한국 그냥 일반 음식 네. 말하자면 잡채나 뭐 여러 가지 네, 네. 떡볶이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되고 한국 사찰 음식이 싹 없어진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한국 분이 이제 몇 네. 분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 네. 뭐 외교관들 이렇게 네, 네. 현지인들이. 예. 근데 그분들이 심지어 대사님부터 네. 스님 저도 좀 맛보여 주세요. 그러실 정도로. 네. 그래서 정말 정말 보람이 있었던 그런 그 120주년 그 네. 수교 행사에 버금할 수 있는 그런 네. 행사가 되었어요. 그랬군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의 사찰 음식을 왜 세계가 이렇게 주목을 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그 유럽과 그 미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네. 우리의 한국의 음식 문화와 그 유럽의 음식 문화는 많이 차이가 있죠. 네. 말하자면 그쪽은 육식 문화가 위주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육식을 위주로 음식을 먹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의 반응이 말하자면
뭐 희귀병도 생기게 되고 네. 암도 생기게 네. 되고 굉장히 그런 병이 말하자면 잦아지는 그런 음식 문화가 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채식을 찾게 되고 비건을 찾게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캠페인처럼 이제 네. 점점 성행이 되는 상황에서 어. 이제 한국 사찰 음식이 소개되면서 네. 급작스럽게 말하자면 급부상, 각광을 네.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게요. 왜 그러면 한국 사찰 음식 각광을 받게 되었느냐면 네. 그런 단순히 사찰 음식은 채식이 아닌 비건이 아닌 철학이 있는 그렇죠. 예. 그 불교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네. 그런 음식이라는 걸 그들에게 우리가 설명이 되었고 네. 그것이 어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채식 비건보다 더 이것이 네. 월등하다는 것을 네. 알게 된 거예요. 존중하게 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 한국 사찰 음식이라는 네. 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네. 그들과 만나면서 네. 한국 불교를 알린다는 게 네. 사실은 더 뿌듯한 더 일이고 뿌듯하죠. 예, 네.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하면은 제일 먼저 꼽는 게 불고기, 잡채, 막 이렇게 꼽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 사찰 음식 중에는 가장 먼저 꼽는 게 어떤 음식일까? 이제 그게 그런- 또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 세계 모두 통용되고 함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식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토마토, 네. 가지, 가지. 오이 좋죠. 이런 거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또 스님들이 또 좋아하는 게 국수잖아요. 그렇죠. 승소면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국수를 활용한 만약 토마토를 가지고 네. 딸기를 가지고 아. 국수를 보통 저희가 그 국수를 하면 뭐 네. 고추장을 넣어서 네. 그리고 뭐 간장을 넣어서 간장을 이렇게 넣어서. 비빔국수 아니면 난 물국수 간장 넣은 거 좋아해요. 참기름하고. 네. 네. 또 그런 시간이 오겠죠. 네. 그렇게 이제 국수를 그렇게들 저희는 주로 먹게 네. 되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가게 되면 네.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래서 저는 토마토나 딸기를 가지고 그 비빔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그 맛 좀 보여주세요. 또 그런 시간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들이 토마토 비빔면, 뭐 딸기 비빔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한국이 밥을 주로 주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이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쌈밥,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식재료, 잎채소를 가지고 네. 이제 밥을 말하자면 롤링 말아가지고 네. 쌈밥 같은 거. 근데 네. 그들도 굉장히 그걸 또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제 국수와 밥을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죠. 아, 그렇군요. 그 나라에서도 그 레시피를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스님이 만들어 주는 것만큼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 네. 나름대로 또 네네네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간 스님은 사실 뭐 처음부터 사찰 음식 요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인도 델리 대학까지 가가지고 예, 불교학 박사 과정을 수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미얀마나 이제 여러 네, 곳에서 네. 위파사나 수행도 네, 네, 하셨고 네. 그런 스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지 덕분에 사찰 음식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 가지가 뭐 때문에 스님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움직였을까? 이거 조금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좀 짧게 제가 네네네. 예,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이제 복령사 네. 그 제가 이제 승가대학에서 그 대교 수의과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묘자 엄자 미엄 학장 스님 네. 아래에서 저희가 이제 학장 스님께서 그 저의 20대, 30대 뭐 물론 정신적 지주뿐만이 아니고 네. 저의 뭐 온통 그 저의 정신 세계였죠. 그렇죠. 그 속에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음. 그 가르침을 주시고 굉장히 또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학장 스님께서 그 2009년도죠. 네. 그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항연이라는 네. 그런 행사를 복령사에서 이제 그렇죠. 한국- 2009년도에 네, 그 한국 사찰 음식에서 낸 그게 어쩌면 그 시작이죠. 네. 그렇게 큰 행사를 할 때 학장 스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우간이 좀 들어.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사찰 음식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제 삶에 네.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학장 스님께서 오셔서 네. 이제 어느 날 방문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게 여름이 끝나가는 네. 그 시절이었는데 네. 동네 이장이 가지를 한 소쿠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토마토하고. 오. 근데 이제 갑자기 스님께서는 오셨고 뭔가를 이제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가지였어요. 우간 스님을 복령사로 부르신 게 아니고 직접 저- 오셨어요? 예, 예, 예. 오. 그 이제 그 이후에 또 스토리죠. 그 아. 가지가 좀 길어지는데 네, 네. 최초는 네. 그 가지의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아. 오셨을 때 제가 그 가지와 토마토를 가지고 네. 공양을 올렸어요. 오. 정말 그 거의 이 솥단지가 이렇게 큰 솥단지에 한 솥을 예. 가지를 갖고 뭘 만드셨길래? 가지를 가지고 간장을 직접 네. 담근 간장과 네. 직접 만든 조청을 가지고 졸였어요. 아. 가지 조림, 토마토를 넣어서. 네. 근데 이제 그거 사실은 그게 그 가지가 조금 무르게 그 네. 조리를 하면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스님께서 그걸 드시고 말하자면 많이 잘 드셨어요. 맛있게. 그리고는 너무 맛있다고 하나 하고 네. 복령사에 들어가셔서 그 강사 네. 스님들 학감 스님께 이제 우간이한테 가서 그거 좀 한번 배워와라. 먹고 오라고 먹고 오라고. 하실 정도로 그 가지의 이제 시작입니다. 네. 가지인데 네. 그렇게 해서 그 복령사의 그런 사찰 음식 행사에 향연. 네. 네가 와서 조금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어. 사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른 스님께서 우간이 너는 할 수 있다. 음. 너만은 할 수 있다라는 믿어주셨네. 그 말씀 네. 한 말씀에 제가 네. 용기를 냈고 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사찰 음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사찰 쭉 전시를 하는데 스님들께서 지금 우리 사유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저한테 전부 다 아니 우간 스님 어쩌다가 네. 어쩌다가 사찰 음식을 음식을. 제가 답변을 아 스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네. 그게 아마 그때 아. 늘상 하던 이야기였고 아. 이제 사찰 음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가지 요리 가지요. 예. 아, 그러셨군요. 어쩌면. 그래서 그 제1회 사찰 음식 대향년 때 우리 우간 스님이 뭐랄까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밥을 12가지를 만들고 죽을 4가지를 선보이면서 관객들에게 아주 그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것도 도대체 참, 12가지 밥을 뭘 그러니까요.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참 재밌는 스토리예요. 네. 사실 이제 그렇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느닷없이 어느 네. 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와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중이 뭐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중인데. 그러니까. 근데 저가 이제 그 어른 스님의 사실은 부름이셨고 네. 또 하긴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을 잠깐 했던 것이 저가 이제 그 이천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천은 그 굉장히 특별한 쌀이 있어요. 2000쌀. 예. 임금님께 이렇게 올리는 그렇죠. 쌀. 진상미. 네, 진상미. 예. 그 왜 그게 맛있냐면 왜 그래요? 그 아침 그 낮 때 그 뜨거운 온도와 아침 네. 저녁에 기온차가 큰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쌀알이 말하자면 단단해지면서 네. 여문 맛, 깊은 맛. 예. 그래서 그 밥맛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이천에 거주를 하면서 항상 그 이천 쌀에 대한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그 사찰 네. 음식을 전시를 해달라는 부탁에 아, 또 한국 사람의 주식이 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을 활용한 네. 그 음식을 만들고 이런 기회에 사람들에게 조금 쌀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네. 이걸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2000쌀 소개도 하고. 네. 이제 저는 나름의 그런 나름의. 거대한 뜻을 가지고 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네. 이제 저희가 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보니까 사계절에 또 식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때가 10월 초순이어가지고 저희 마당에 뭐 좀 철이 지났지만 뭐 민들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말하자면 조금 질기긴 하지만 네. 보여줄 수 있는 질경이도 있고 식재료가 네. 다 있었어요. 봄의 식재료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직접 채취를 해서 봄
봄에 나는 새싹과 새순, 네. 그리고 여름에 나는 무성한 이파리, 네. 가을에 열매와 뿌리, 네. 그리고 겨울에 있는 그러한 곡식들을 네. 해서 사계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식재료를 밥을 만든 거예요. 네. 나물밥.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하기 하나씩 죽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4가지 죽과 그래서 4가지 12가지 죽이군요. 밥을 네. 해서 16가지를 전시를 했는데 네.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그 앞에 다른 뭐 화려한 뭐 연도 있고 막 네. 그렇게 하는데 다 사람들이 밥에 몰려서 밥을 전시하느냐고. 그래서 그때 참 재미있었죠.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진 않았으나 조금 쑥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이제 네. 인연이 되게 된 거죠. 네. 사찰 이제 밥을 음식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사이드 메뉴, 이제 반찬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때가 우리 우간 스님께서 사찰 음식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중은 네. 어쨌든 수행을 통해서 네. 깨달음이라는 그런 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네. 사상과 어쩌면 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네. 사찰 음식을 뭐 어쨌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정말 아름다운 인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불법을 펼칠 것인가. 네. 그런데 그때 이미 저는 이제 50줄에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없다. 네. 나는 없다. 아, 이제 나는 없고 하늘이 더불어- 원하고 네. 세상이 원하고 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네. 결심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이나 어색함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네. 두고 사람들과 조금 만나서 자연과 네.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꾸려야 되겠다는 네. 포부? 뭐 꿈? 와. 그런 걸 갖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없어지고 원화분심 변진찰 이제 다 하시는 거죠. 뭐 우간 스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우간이는 없고 이제 더불어 존재하는 이 수행자가 있는 거죠, 그죠? 팔을 흔드는 데는 팔을 흔들고 네, 다리 그렇죠. 흔들면 다리 흔들고 와, 진정한 그게 바로 사찰 음식을 통한 수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늘 우간 스님의 이 사찰 요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어떤 철학이 특별한 재료와 기술보다는 따뜻한 정이 중요하다. 또 이런 말씀, 그리고 제철 재료의 영양을 담고 손맛을 전하는 것이 건강한 한 끼라고 스님이 전하고 계신데 7, 8월 우리의 상가들에서 나는 식재료 중에 최고를 꼽자면 어떤 식재료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최고로 네. 꼽기에는 그렇긴 사실 하지만. 네, 7, 네. 8월은 어쨌든 뜨거운 태양의 기운이 네. 이제 땅에 깃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성한 잎과 열매가 깻잎도 좋고 네. 상추도 좋고 애호박도 좋고 네. 가지도 좋고 오이도 좋고 지금 이제 그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그렇죠. 음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너무 많아서 어떤 네. 것이 최고일런지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쉽게 상추? 구하고 또 텃밭에서 가장 쉽게 상추가 아닐까요? 네,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상추는- 텃밭에도 있는데. 아니 또 상추는 실질적으로 네. 그 현대인들이 지금 너무 많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네. 그 불면증이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추를 제대로 잘 드시면 네. 불면증을 해소할 수가 있고 와. 또 이 뜨거운 여름에 열을 내릴 수 있는 네. 또 그러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상추를 좀 추천을 네. 그러면 그 상추를 상추 가지고 할 수 가지고 있는 활용을 해서 우리 지대방 만난 요리?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리 비법을 그렇죠. 예,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상추를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채소라고 네. 생각해서 네. 그냥 생으로만 드시고 네. 그리고 쌈으로 드시고 네. 말하자면 쌈과 겉절이로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상추를 갖고 제가 오늘은 좀 김치 담는 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좋죠. 네. 여름 김치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 가지고도 네. 그리고 오이 가지고도 깻잎 네. 가지고 다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가 김치가 된다는 것.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상추를 갖고 말씀을 네.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계속 온도가 높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대궁이 막 올라와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서울 시내에 키가 막 커져요. 그렇죠. 근데 시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궁을 구하기 좀 힘들기 네. 때문에 그냥 조금 청상추, 네. 말하자면 좀 뻣뻣한 걸로 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추이지만 대궁 상추를 구할 수 있으면 네. 근데 이제 구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그냥 조금 뻣뻣한 상추를 구하시면 네. 됩니다. 그 상추를 가지고 대궁일 경우에는 네. 조금 굵은 대궁이면 반으로 자르시고 네. 좀 굵지 않으면 그냥 좀 톡톡톡 칼 두들겨서. 도마로 예, 예. 네. 그 정도 해가지고서 상추는 사실은 이제 잎채수에서 부드러워서 굳이 소금물에 절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게요. 예, 근데 조금 간을 짭조름하게. 근데 소금으로만 김치를 담그게 되면은 어떤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숨을 죽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채소가 가지고 있는 생기와 냉기를 빼기 위해서 소금으로 절이게 되는데 네. 그걸로만 간을 맞추게 되면 담백한 맛은 있지만 깊은 네. 맛이 없어요. 그럼. 그래서 집간장을 아. 간으로 좀 맞추면 이제 깊은 맛이 네. 뭐 전라도에서는 뭐 그거를 개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깊은 맛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상추도 그냥 소금 간으로만 하지 마시고 네. 간장하고 함께 섞어서 아. 간을 맞추시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자가 많아요. 네. 감자가 많으니까 감자를 조금 한두 개 정도 네. 푹 삶아서 네. 아니면은 뭐 감자가 없다 그러면 집에 또 보리쌀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리쌀을 푹 삶아서 네. 그러니까 보리쌀이든 감자든 감자든. 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리쌀도 감자도 구수한 맛을 내게 해줘서 네. 여름에는 풀로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감자를 푹 삶아서 그거를 조금 손으로 으깨든 네. 아니면 뭐 요즘은 과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믹서로 갈면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그 네. 풀물을 만들어서 조금 물스름하게 네. 물김치인 듯 묽게. 아닌 듯 네. 네, 그렇게 간을 맞춰서 그 간을 물스름하게 만들어진 거기에다 소금과 국간장, 네. 말하자면 국간장 집간장이죠. 넣고. 네. 저희는 직접 고춧가루는 담근 안 간장을 아니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먼저 급하네요. 먼저 간을 맞추시고 네. 이제 그 조금 깔끔하게 드시려면 네. 고춧가루를 조금 배보자게 싸서 고추 물만 아, 물만. 네. 조금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은 좀 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추 물만 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매운맛을 좋아하면 청양고추 한두 개 넣으시고 아니면 네. 청고추 그냥 네. 붉은 고추를 좀 어슷 썰어서 네. 그 물에 간을 맞춘 물을 상추에다 켜켜이 네. 상추 하나 넣고 또 양념장 말하자면 네. 김치 간물 만들어 놓은 거 네. 부으시고 켜켜이 해갖고 마지막에 청고추 네. 붉은 고추 채 썰은 걸 좀 올려서 꾹꾹 좀 눌러주시면은 네. 한두 시간이면 조금 간을 약간은 네. 조금 세게 왜냐하면 이것이 생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한나절만 조금 이렇게 실온에 뒀다면 네. 이제 간이 들면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냉장고 넣어놓고 네. 아주 맛있는 아삭아삭한 아삭아삭한 상추가 어떻게 이렇게 아삭하지? 네. 이런 맛이 나오는 여름에는 이렇게 물스름하게 좀 김치를 담궈 놓으면 그렇죠. 찬밥도 그냥 네. 물에 말아서 국물에 후루룩, 말아 네. 먹기도 하고. 와, 군침이 도네요. 그러니까 김치를 네. 좀 사실은 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김치들을 안 먹고 또 사서 안 먹게 되고 담그고. 이래서 네. 제가 좀 사실은 가장 쉽게 담을 수 있는 네. 상추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오이도 그렇고 깻잎도 다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서 네. 김치 좀 담아서 발효에 그 미생물이 말하자면 발효균이 몸속에 들어가서 좀 몸을 편하게 오장육부를 편하게 네. 해주는 좀 김치 좀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주 간편해서 쉽게 우리가 또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또 조리법도 간편하고 네, 네, 그래서 올 여름에는 네, 상추김치로. 상추김치로 네, 잘 지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의 사찰 음식의 세계화에 아주 열심히 정진하고 계신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우간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BTN 불교TV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동참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간 스님께서 한국의 사찰 음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네.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런 감사함이 깃든 네. 그런 감사식이고 네. 또 그런 온 세상을 조금 화평하게 편하게 해주는 네. 그러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그 우리가 절집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 공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사라고 네. 하지 않고 네. 식사라는 표현은 사실 먹는 일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노동을 말하는 네. 거예요.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물질을 부처님께 올리는 행위를 네. 그거에 어떤 것이 됐든 네. 그걸 다 공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승가에서는 그 공양물을 내려서 네. 또 그거를 또 저희가 받아서 섭취하게 되는. 네. 그래서 한국 사찰 음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생명에 대한 감사. 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을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네. 서원이 담긴 그렇죠. 그런 음식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음식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로움을 생각한다면 네. 그 생명성에 대한 네. 감사와 그 감사 속에 이 세상이 화평해져야 된다는 그런 기원이 들어있다고 네. 좀 네. 생각을 그러시군요.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사찰 음식은 우리 우간 스님에게 어떤 의미일까? 네.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찰 음식에 대한 제가 네. 고민 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어쩌다가 시작한 지금은 저에게 사찰 음식은 사찰 음식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네. 만나고 또 그 사찰 음식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매일 돌아보는 한 끼의 공양이 단순히 먹는 일이 아닌 그 일조차도 수행이 되고 네. 노동이 되고 울력이 되어서 사실은 제대로 해먹으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해먹을 그렇죠. 수가 없어요. 네. 게으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저를 각성시키는 네. 저를 일깨워주는 네. 그냥 삶이고 수행이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고수행이죠. 자, 우리 우간 스님의 수행길에 있어서 커다란 의지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은사이신 정자 화자 어른 스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가 이제 출가를 20대에 할 적에 저희 네. 은사 스님께 70대에 섰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가 전에 제가 3일 전에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노스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4명이 쪼르륵 앉아있는데 네. 긴 막대로 제 머리를 통 치시면서 그 네. 유리잔에 빨간 무슨 음료를 하나 줘서 마시라고 이렇게. 네. 근데 엄청 두렵고 무섭고 이래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주는 걸 받아 마시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드서 얼굴만 뵀어요. 네. 그리고 절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묘희 스님, 묘자, 희자, 묘희 네. 스님이 주지셨고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그 묘희 스님의 모친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미 노스님이셔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지 스님이 묘희 스님께 출가를 은사를 정하고 글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꿈에 스님을 뵌 거예요. 네. 출가 전에 꿈에 스님을 뵈서 그 얼굴이 그대로 갔는데 스님이 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미 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스님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출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좀 고집을 부렸죠. 그런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네.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20년을 모시고 네. 저가 이제 44 그리고 선임이 95에 열반이 되셨죠. 20년을 모시고 함께 살았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또 은사 스님을 모시고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스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우간 스님 이제 동분서주 참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획이나 최종 어떤 수행자로서의 큰 소원이 있으시겠지만
또 사찰 음식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또 명장의 입장에서 또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꿈이 있어요, 스님. 네. 사찰 음식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근데 그것이 그냥 꼭 불자여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이제 동서양이 다 하나로 돼 있고, 그래서 종교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우리가 인간이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상이 같고 철학이 네. 같다면 누가 뒤어도 좋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방향을 보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공간에 모여서 울력을 하고 그리고 함께 명상을 하고 같이 수행하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네. 그러한 수행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꿈? 마지막 남은? 네. 사찰 음식을 통해서 그런 네. 아름다운 인연이 모여들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꼭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들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무더위에 너무 고생들 많으시죠. 또 더구나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래도 일상 가운데 우리가 소소한 행복이 있고 또 소소한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마다 아들, 딸 생각하고 또 그 귀한 친구들 생각하면서 함께 소소한 행복 나누고 즐거움 나누면서 우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BTN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스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BTN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네. 자, 오늘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우간 스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우간 스님께서는 한 끼를 잘 먹으면 건강한 몸과 정신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한 끼가 이루어져 하루, 한 달, 1년을 올바르게 보내게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게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강민 불자님, 김태희 박건우 불자님, 박정은 윤상민 불자님, 그리고 이현주 불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